안녕하십니까. 법무사 김진욱입니다. 오늘은 답변서와 준비서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어떤 원고로부터 소장을 받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난감하고 당황스럽고 또 그 내용을 보는 순간 또 화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그 소장을 보기보다 하루 정도 지나서 이렇게 천천히 읽어보면 눈에 이제 문장이 확 들어옵니다. 그러면 피고는 이제 답변서를 소장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 무변론 승소 판결이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30일 이내에 제출을 해야 되고, 부득이하게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못한다 한다면 판결 선고 전까지만 답변서를 제출하면 다시 소송은 진행이 됩니다. 또 판결 선고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또 판결이 나면 항소를 하시면 됩니다. 판결 난 다음에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하면 또 다시 이제 2심에서 1심에서 다투지 못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답변서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답변서의 작성 요령은 이렇습니다. 원고로부터 온 소장 부본을 보면 사건 번호가 이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 번호를 일단 좌측에 쓰고 원고 홍길동, 피고 성춘향, 주소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무방합니다. 위 당사자 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 취지에 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하고 쭉 어떤 항변하는 사항을 쓰고 마지막으로 날짜를 쓰고 그 다음에 피고 누구 그 다음에 어느 지방법원 규정, 이렇게 하면 양식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답변서가 오면 혹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각하 항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답변을 구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하로 항변을 할 것인지 기각으로 항변을 할 것인지. 각하로 항변을 하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보통 당사자를 잘못 지정했다라든지 소송 요건이 뭐가 잘 안 됐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각하로 항변을 하는데, 대부분이 거의 한 99% 이상이 전부 기각 항변입니다. 그러면 이제 답변서의 내용은 어떻게 쓸 것이냐.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일단은 사실관계를 특정을 해야 됩니다. 사실관계를 특정하고 나서 그 사실관계에 따른 어떤 법리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법리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같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리가 파악이 되면 이제 이 상대방 주장을 내가 부인할 것인지 또는 부지, 내가 상대방 주장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을 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했다라든지 이런 어떤 입장을 취하고,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항변할 것인가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통상 법률사무소에서는 일단 의뢰인이 오면 의뢰인한테 사실관계를 충분히 듣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법리관계를 생각을 해내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피고가 어떻게 항변할 것인가, 또 피고가 항변을 하게 되면 원고가 또 이렇게 또 재반박을 할 것이고, 원고가 재반박하는 것을 또 충분히 예상해서 피고는 이렇게 이제 또 준비를 하고, 거기에 맞는 증거 자료를 이제 준비를 해서 이렇게 설계도를 그린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답변서를 써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이론을 도출해야 되는데, 공격 방어 방법이 주로 법이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고로부터 대여금 소장을 내가 받았다 그러면 대여금 소장에 대해서 피고가 항변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공격 방어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소멸시효 항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느냐. 두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다른 어떤 채권과 상계 처리했다, 또는 또 면제해주지 않았느냐, 변제 공탁을 했다, 상속포기라든지 또는 한정 승인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원고가 주장하는 어떤 채권이 공사대금 채권이라고 한다 그러면 당신이 부실공사를 하지 않았느냐, 또는 가격을 내고를 하지 않았느냐, 서로 공사기간이 계획보다 더 많이 연장돼서 오히려 우리가 손해가 발생했다라든지, 또는 공사 자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과 질이 전혀 다르다라든지, 또는 추가 공사는 무료로 해주지 않았느냐라고 항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원고가 주장하는 어떤 소장이 물품대금 소송이라고 한다 그러면
물품에 하자가 있다. 오히려 그 하자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곳에 또 납기를 맞춰야 되는데 오히려 손해가 발생했다라든지, 또는 우리가 이미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느냐, 계산에 어떤 착오가 있다라든지, 이런 또 항변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원고가 주장하는 소장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다 그러면 법률상 정당한 원인이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법정지상권이 있다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든지, 또는 원고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라고 항변할 수도 있고, 또 불법원인 급여다, 도박자금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 원고가 주장하는 소장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그러면 일단은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멸시효 항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채권은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어떤 소멸시효가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났다라든지, 또는 위법성 조각 사유다, 정당방위라든지 긴급피난이라든지, 이런 식의 또 항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소장이 사행위 취소 소송이다 그러면 일단은 제척기간 항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행위의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안 날로부터 1년,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척기간이 지났다라든지, 사행위 취소 소송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넘기는 건데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했다라든지, 그 사행위 소송의 대상이 된 그 원인 채권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든지 라고 또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원고의 소장이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다 그러면 묵시적 계약갱신이라든지, 아니면 이미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해서 공제를 했다라든지, 아니면 임대인의 지위를 이미 팔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임대인의 지위를 양도했다라고 한다라든지,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이 실질적으로는 임대차가 아니고 내가 당신한테 돈을 빌려서 어떤 차용증의 대용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쓴 게 아니냐라고 항변할 수도 있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다른 사람한테 이미 양도한 거 아니냐라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원고의 소장에 대해서는 과연 내가 어떤 것을 항변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법이론이고, 법이론은 그렇게 뭐 복잡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 살면서 우리가 충분히 상대방한테 항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항변을 하면 됩니다. 때로는 시간을 끌기 위해서 항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고의 주장이 정당하다 한다 하더라도 30일 이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무변론 승소 판결을 하게 되고, 그러면 바로 집행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언제 3개월 뒤에 내가 돈이 생긴다라든지 5개월 뒤에 거래처에서 결제가 된다 그러면 일단은 시간을 끌기 위해서 답변서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원고가 소장을 제출을 하고 피고가 30일 이내 답변서를 내면 4개월 이상은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4개월 이상의 어떤 시간을 벌면서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변제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서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서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서면은 통상 소장을 쓰고 그 다음에 답변서를 쓰고 그 다음에 따른 이제 피고의 답변에 대한 어떤 준비서면인데, 마찬가지로 명칭을 준비서면, 사건 번호, 그 다음에 원고 피고, 그 다음에 위 당사자 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또는 위 당사자 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서면도 그런 식으로 목차를 쓰고 그 다음에 날짜를 쓰고 그 다음에 원고 홍길동, 피고 성춘향, 그 다음에 어느 법원 기중 해서 2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쓰는 항변, 반박의 내용은 일단은 상대방의 주장을 요약해서 목차로 잡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주장을 쓰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거기에 맞는 증거자료를 제출을 하고, 그런 증거자료들이 부족하다 그러면 증인 신청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 신청은 법원의 증인 신청서와 그 다음에 증인 신문사항을 이제 기재해서 제출하게 되는데, 사전에 증인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반드시 예, 아니오로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증인이 자기가 어떤 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면 안 되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해서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오늘은 답변서와 준비서면의 항변사항 또는 답변서와 준비서면의 작성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